자, 이번 시간부터는 신경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에서 우리 처음에 배웠던 병태생리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질환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중추신경계는 크게 우리 몸의 가운데에 아주 중심을 위치하고 있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있고 자율신경이 있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기억을 하시고 수업을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신경계의 기본 구조라고 이야기할 때 배웠던 게 신경원을 생각했었죠. 뉴런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의 뉴런에서 뒤에 있는 뉴런으로 진행될 때 이 뉴런 자체, 하나의 뉴런 자체에서는 전기적 자극으로 신경이 전달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가거나 아니면 뉴런에서 효과기로 가는 근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신경을 전달할 때는 화학적 전달을 진행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전달이 진행될 때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분비돼서 시냅스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로 배웠던 게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엔돌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위치가 이제 CNS와 PNS 어디에 작용을 하는지가 구분이 되어 있고 기능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을 촉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렇게 네 가지가 신경 전달을 촉진시키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 가바, 엔돌핀 요거는 신경 흥분을 억제시키는 대체로 신경 전달을 억제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뇌 부분. 뇌는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뇌는 대뇌, 소뇌, 간뇌, 뇌간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뇌는 전두엽, 두정엽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각각의 대뇌의 엽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뇌엽에서 전두엽은 이마 쪽에 앞쪽에 있는 엽이고 롭이고 요 부분은 이제 고도의 지적 기능을 담당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구역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운동 언어 중추가 있는 브로카 영역이 있는 부분이 이 전두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브로카 영역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브로카 영역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말을 이해는 하지만 말을 내뱉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 전두엽은 또 수의적인 눈 운동과 판단력, 논리성, 집중력 이런 거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정엽은 머리의 위쪽에 있는 롭을 얘기를 하고요. 감각이나 크기, 공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관여하고 3차원적인 공간을 인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거나 비언어적인 시각이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두정엽이고요. 그 다음에 측두엽은 귀 쪽에 있는, 양쪽 귀 쪽에 있는, 옆쪽에 있는 롭을 얘기를 하고요. 측두엽에서 중요한 부분이 베르니케 영역이 있죠.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은 감각 언어 중추고, 얘가 손상이 되면 말은 하지만 논리적인 말이 아니고 질이 멸렬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실어증이죠. 그리고 청각 중추예요. 그래서 소리를 해석해서 분석하는 그런 청각 중추가 있는 곳이 측두엽이고요. 후두엽은 이제 뒤통수에 있는 부분이죠. 후두엽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시각 중추예요. 그래서 주로 색깔을 지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각 중추로 후두엽은 작용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대뇌엽에 대한 기능들,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엽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간뇌 기능을 봅시다.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상하고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뇌간에서는 이제 중뇌, 내규, 연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연수 부분이었어요. 연수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바이탈이라고 하는 그 기초적인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부분이고, 항상성을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활력 중추로 심박동수나 호흡, 혈압 조절 같은 것을 관여하게 되고, 연하나 기침, 재채기, 구토 중추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례를 걸렸거나 그 연하 곤란이 있어서 삼킴의 곤란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 연수에서 고장이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례가 들었을 때 기침을 해서 또는 구토를 해서 몸 안에 있는 이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뇌간의 연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능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뇌 척수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척수액은 충격을 흡수해서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뇌와 척수의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뇌척수액의 순환 경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순환 경로가 막히면 두개내압이 상승하게 돼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두통, 오심, 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의 순환 경로가 막히게 되면 막혀있는 곳을 뚫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뇌 척수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두통과 오심, 구토가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사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뇌압의 상승, 두개뇌압이 상승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조, 기능, 특성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12쌍의 뇌신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쌍의 뇌신경을 뭐 1번 신경은 후신경, 2번 신경은 시신경 이렇게는 외우셨는데, 요 각각의 신경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신경이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아보는 검사 방법을, 어떤 검사 방법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검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하고 검사 방법을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 후신경을 보시면 요건 감각신경이죠. 그래서 기능은 후각을 인지하는 거, 냄새 맡는 거, 요거를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방법은 눈을 감고 한쪽 코를 막은 다음에 향이 나는 어떤 약품이나 커피 비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코에서 냄새를 맡게 해서 그게 어떤 냄새인지 맞추게 하는 이런 검사를 진행을 하게 하고 되고요. 두 번째는 시신경이죠. 시신경은 시력과 시야를 관여하는 신경이고, 시력을 검사할 때는 시력 검사를 진행하고요. 시야 검사는 환자하고 검사자하고 마주 본 다음에 대상자는 고개나 눈을 돌리지 않고 검사자가 그 손을 귀 쪽, 그 다음에 머리 쪽, 그 다음에 코 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올라올 때 환자가 보인다고 하는 그 시점에 각도를 측정해서 시야가 넓은지 좁은지 정상인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안신경, 눈돌림신경은 안구가 측면으로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거, 안검을 들어 올리는 거, 이런 증상 기능을 하고요. 검사 방법은 대광 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두운 방에서 한쪽 동공에 그 펜라이트를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펜라이트를 댔을 때 수축되는지, 그리고 반대쪽도 같이 수축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검 거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힘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 사정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동안신경, 눈돌림신경은 동안신경 했고요. 네 번째로 활차, 도르래신경은 안구의 측면 운동, 그래서 아래를 보거나 옆을 보게 하는 그런 운동을 관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상자한테는 눈을 손가락을 따라오면서 눈을 이렇게 움직여 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3차 신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얼굴 감각을 관여하는 신경이고, 안가지, 상하가지, 하하가지로 해서 귀에서부터 볼 쪽으로 3개의 가지가 뻗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얼굴의 감각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강이나 혀, 치아 감각, 그 다음에 저작 기능 이런 것들을 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부드러운 천 아니면 그 휴지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안전핀을 이용해서 좌측과 우측 양쪽에 감각이 비슷한지, 어느 한쪽만 감각이 무딘지 이런 것들을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막 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솜으로 각막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살짝 대었을 때 눈을 깜빡이면서 각막 반사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 반사, 얼굴 감각, 그 다음에 저작 기능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것이 다섯 번째 3차 신경이고요. 여섯 번째 외전 신경, 갓돌림 신경은 안구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을 얘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도 검사할 때 검사자의 손을 한시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환자가 눈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안면신경이고, 이 안면신경은 운동신경, 미각신경, 눈물, 침샘 분비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신경이고요. 그래서 감각신경으로는 미각을 느끼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운동신경으로는 이 얼굴의 표정, 얼굴을 찡그리거나 웃거나 이렇게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신경이 이 7번 신경, 안면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누선과 타액선을 조절을 해서 침을 분비하게 하고 눈물을 분비하게 하고 이런 것들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면신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표정을 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웃어보라고 하고, 눈썹을 들어 올려서 이마를 찡그리게 하고, 얼굴을 찡그린 얼굴을 해보고, 그 다음에 뺨에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뺨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해보고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청신경이고요. 청신경은 감각신경으로는 평형을 관여하고, 감각신경으로 또 청각을 확인하게 되는, 청각을 관여하는 신경이 8번째 신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계나 음차를 이용해서 눈을 감으라고 하고, 소리난 쪽을 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청각 검사할 때 부스, 이렇게 방음 부스 같은 데 들어가서 헤드폰 쓰고 삐 소리가 나는 부분에 손을 드는 그런 검사를 하죠. 그렇게 검사를 해서 청신경을 확인을 하고요. 9번째 설인신경, 혀인두신경은 혀의 후방 미각과 인두의 감각을 관여하는 신경이고, 구토와 연화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혀의 미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쓴맛, 단맛, 짠맛, 신맛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고 어떤 맛인지 이야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미주신경이고, 얘는 혀의 후방, 인두, 후두 감각과 목소리를 내는 거, 발성, 그 다음에 삼킴 작용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검사하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하고 소리를 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목젖하고 구개가 같이 올라가는지, 양쪽이 같이 올라가는지, 한쪽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11번 신경은 부신경이고, 어깨 운동과 머리 회전하는 데 관여하게 되는 신경이고, 얘를 검사하기 위해서 대상자 얼굴을 검진자가 한쪽 손바닥으로 밀고, 대상자는 검사자의 손바닥의 힘에 대항해서 반대로 얼굴을 돌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깨 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자가 어깨를 누르고요. 대상자는 어깨에 누르는 힘에 대항해서 어깨를 위로 이렇게 들썩들썩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검사를 해서 이 11번 신경을 검사하게 됩니다. 12번 신경은 설하신경이고, 얘는 혀를 내밀게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지를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러면 수축이 일어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혀 한쪽에 서랍자를 대고 이를 저항해서 밀어보도록 혀의 힘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번 신경부터 12번 신경까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8쌍이고, 우리 서비컬부터 콕시스까지 그 부분에서 뻗어 나오는 신경을 이제 우리가 척수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개의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래서 자율신경계죠. 얘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나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flight, fight 반응이라고 해서 도망갈 때 그리고 싸울 때 반응을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의 역할이라고 했고요.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고, 그래서 교감신경은 신체가 응급상황에 재빨리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신경이고, 공포나 분노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을 강화하고 연장시키기 위해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을 분비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심박동수, 수축력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골격근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 수축과 혈당이 상승되고, 땀 분비가 증가되면서 반대로 이제 그 소화기관은 기능이 떨어지고, 방광은 이완되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부교감신경계는 반대로 에너지를 절약해서 신체에 저장하는 작용을 하고요. 교감신경이랑 반대의 작용으로 이 반응들이 나오죠. 그래서 심장의 수축력을 감소시켜서 심장이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연동운동을 증가시켜서 소화 기능이 빨라지게 하고,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배출하고, 그리고 그 방광은 수축시켜서 소변을 내보내고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의식 수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질병 들어가서 질병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으로 많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채우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